자, 이제 초등심화 제대로 할 수 있다 해서 베이직 컨셉부터 우리가 최상위에 있는 베이직 컨셉부터 한 단계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일단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은 제가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역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도 이 숫자들을 제가 조금씩 바꿔서 숫자를 바꿔서 한번 프린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다운을 받으셔서 해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교재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영상만 보셔도 되겠는데 어쨌든 책이라든가 교재라든가 프린터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계셔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베이직 컨셉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베이직 컨셉을 볼 건데, 자, 모든 교재들은 이렇게 개념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수학이라는 것은 자, 추상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을 배우면은 그것을 추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추상화를 해야 됩니다. 즉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이 개념을 추상화시켜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 기준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응용 문제라든가 기초 문제를 한 상태에서 넘어온 거죠. 즉 이 개념을 처음 배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 나누기 3 하면 이렇게 원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원 모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보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모두 다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추상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추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심화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출판사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뭐 가리고 어떤 질문의 형태로 아이한테 1 나누기 3에 대해서 한번 추상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을 같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린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그대로 옮겨 놓긴 했는데 숫자는 조금씩 바꿨어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조금 큽니다. 책에서 나와 있을 때는 1 나누기 3, 2 나누기 3, 5 나누기 2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추상화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굳이 이걸 숫자를 제가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공부를 시킬 때는 책에 있는 그 숫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간단한 그 숫자로 공부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이는 현재 한번 공부를 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심화 문제집으로 넘어온 상태인 거예요. 즉, 자, 분수의 나눗셈의 단원에서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고 온 거죠. 네, 배우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의 학부모님들이나 보시면은 이런 베이직 컨셉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복습 차원에서 얘들아, 이렇게 보이지? 이해가 되지? 넘어가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아이가 직접, 자, 지금부터 이 상황에서 아이가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죠? 자,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있는데 1 나누기 5를 분수로 표현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은 1 나누기 5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니? 자, 보통 1 나누기 5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 세모분의 동그라미야. 이렇게 배우고 땡 한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심화 문제 풀 수 없고요. 자, 고등학교 가서도 수포자 되는 겁니다. 자, 1 나누기 5를 어떻게 이미지와 추상화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이한테 1 나누기 5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니? 자, 한번 표현해 봐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1 나누기 5를 표현해야 돼요. 1 나누기 5를 표현할 때 어떤 아이는 자,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을 5등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5등분을 했고 이 5등분 중에서
한 부분을 색칠하면 되겠죠? 즉 어느 부분이나 색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공식화해서 절차만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와 절차를 암기하는 공부만으로는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자, 1 나누기 5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무슨 학생이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학생은 추상화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5등분합니다. 그 중에 한 등분. 이 부분이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그 전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또. 자, 그 전에 나눗셈을 말할 때, 나눗셈의 의미를 아이가 아는지 모르든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눗셈의 의미는 나눗셈을 제일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4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계속적으로 나눗셈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자, 나눗셈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자, 우리는 성인이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나눗셈의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자, 등분제와 포함제가 있어요. 자, 학생은 등분제와 포함제를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예를 가지고 추상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6 나누기 2 같은 경우죠. 자, 우리 학생한테 6 나누기 2의 의미를 한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 6 나누기 2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그림으로 아이가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등분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인가요? 총 6개죠? 이 6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등분하는 거죠? 나누기 3이면 3등분하는 거고요. 즉,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2개의 묶음으로 나눠봐라. 자, 2개의 묶음으로 나눴을 때 한 묶음, 두 묶음으로 나눴을 때 이 하나의 묶음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니?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만 알면, 수학은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고등수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6 나누기 2를 포함제도 우리 학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이 6개가 있는데, 자, 포함제는 뭐냐? 6 나누기 2면 6 안에 2가 몇 묶음이 들어있니?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개씩 아이가 묶어야 돼요. 2개씩 묶었을 때 이 묶음이 몇 묶음? 3묶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눗셈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곱하기, 나눗셈은 곱하기의 역산인데 곱하기 자체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죠. 자, 이야기가 좀 벗어나니까 여기서 그만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렇게 이 단원에 들어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나눗셈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상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1 나누기 5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갔겠죠. 물론 이 과정은 제일 처음에 개념을 배웠을 때 하는 거고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제대로 추상화가 됐는지 숙지가 됐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자, 1 나누기 5 안에는 5가 몇 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은 5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등분제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이 있는데 1을 어떻게 한다? 5개의 5등분으로 한다. 5개의 똑같은 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 하나를 5분의 1이라고 한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자, 이렇게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 세모분의 동그라미가 된다라고 이 절차를 나중에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물론 간단한 문제를 풀 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쓰지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식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추상화된 게 지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돼야 고등수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 나누기 5 같은 경우도 볼까요? 자, 2 나누기 5도 자, 포함제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5가 들어있질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2가 더 작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분제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먼저 두 개가 있어야지 되고 이 두 개를 각각을 5등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등분 했을 때 이 하나의 덩어리, 여기서 하나의 덩어리, 이 덩어리가 5분의 1이고 이 덩어리가 5분의 1이고 이걸 합치면 5분의 2가 된다. 자,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5분의 1 단위 분수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갔을 때 어떤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아야 돼요. 즉, 단위 분수로 셀 수 있어야지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그 가장 작은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요 개념이 확장돼서요. 자, 다음은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7개를 그리고요. 자, 7개를 그렸는데 이 경우에는 포함제가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포함제는 뭐죠? 7 안에는 3이 몇 개 포함되니? 이런 질문인 거죠. 자, 7 안에는 3이 몇 개 포함되니? 하나, 2개 포함됐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머지가 하나 있습니다 했지만 여기서는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자,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3등분하고 여기서는 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하나, 한 묶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2와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아이가 이제 해내야 돼요. 심화 문제 맞다는 얘기는 이렇게 아이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 나누기 3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이 7개를 3 등분제로 할 거예요. 즉 3등분으로 나눌 겁니다. 자, 너무 작게 그렸네요. 자,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각각 한 덩어리씩 해서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 각각이 모두 3분의 1씩이 나오겠네요. 그럼 모두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직접 학부모나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추상화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자, 심화 문제에서 아이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추상화 발상이 되고 추상화가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실점 개념까지 갈 거예요. 자, 실점 개념은 여기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년에서 배웠을 때 이 정도를 이제 기초적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초적인 거 아이들 스스로 해내는 아이들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게 쉽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자, 우리 공부가 너무 쉽게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쵸? 아이들한테 쉽게는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 수학이. 그거는 학부모님들께서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나눗셈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7 나누기 3은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수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학년이 높아지면요. 3분의 7이 되는 거죠. 실생활이 아닐 때는 거의 연속된 수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고등에서 중요한 부분이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함수라는 개념은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시각화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좌표평면 위에다 그리는 거죠. 좌표평면 위에다 그린다는 얘기는 자, 수직선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수직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수직선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수라는 게 있으면은 아이들은 일단 수량일치라고 해서 수를 양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탕 하나, 사탕 2개, 사탕 3개. 그런데 그 수라는 것은 3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양 부분만이 아니고 위치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3km 남쪽으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적인 그 양을 위치로 나타내는 거. 그 직선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위치로서 그 수들의 대소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이게 수직선인 거예요. 자, 수직선 넘어가기 전에 막대 모형을 한번 봐야겠죠. 자, 막대 모형을 확장해서 I는 수직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막대 모형으로 자, 3 나누기 4를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학생은 자, 막대를 그릴 건데 막대를 몇 개 그리겠어요? 3개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모두 다 길이가 1인 막대예요. 크기가 1인 막대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4, 각각을 4로 나누는 거죠. 자, 각각을 4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합쳐서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데 모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거기서 하나 더 거야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 2 4분의 1 하나 2 4분의 1 하나 2 4분의 1 하나 즉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막대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막대 모형을 한 대 붙였더니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수직선 위에다가 이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고요. 0, 1, 2,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안에 4등분 할 거예요. 이게 등분하는 것도 아이들이 직접 해야 돼요. 4등분이면 여기다가 3개의 선을 그으면 4등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패턴화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4분의 3은 아이들한테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4분의 3은 자, 여기가 총 몇 칸인가요? 이렇게 하면 자, 4칸씩 3개에 들어갔으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12칸이 되는 거예요. 12칸을 등분제로 하면 12칸을 4로 나누게 되면 3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3칸, 여기 3칸, 여기 3칸, 여기 3칸. 이 한 칸이, 이 3칸, 묶음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만큼이 이제 아이들은 4분의 3이 된다. 보여질 수 있겠죠? 예, 아이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가 4분의 3이라는 거 아이들이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보면 4분의 3이 이렇게 4번 모이면 3이 되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는 3이 된다. 이렇게 점점 추상화가 쌓여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곱하기 하면 분모 약분하고 이렇게 절차를 암기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계속 볼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몫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래요.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소관계, 교육과정에서는 대소관계에서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대소관계는 둘을 빼보죠.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율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이것들이 확장이 돼서 우리가 지수부등식을 하고요. 예, 밑이 같을 때는 나눠서 그 지수의 뺄셈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로그 부등식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것들이 확장이 돼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뺄셈이 먼저인데 사실은 아직 우린 6학년이기 때문에 음수 개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몫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몫이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알아보냐? 나눠보면은 4분의 3이고 나눠보면 3분의 4예요. 그쵸?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1보다 큰지 알아볼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면 자, 앞에 거와 뒤에 게 있는데 앞에 게 더 크면 그러면 얘는 1보다 큰 거가 되는 거고
뒤에 게 더 크면 1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나누는 수, 나뉘어지는 수, 피제수, 제수란 용어를 아이들이 쓸 수 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항상 양방향이에요.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1보다 크려면 작으려면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1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자, 나뉘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커야 됩니다. 1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나뉘어지는 수보다 나누는 수가 더 커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항상 양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아이도 수학은 항상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 아이가 꼭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대분수로 나누기 그랬죠? 자, 절차상 볼까요? 자, 절차상 보면 어떻게 될까요? 7 나누기 3은 몫은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와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하고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겠니?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니? 라고 하면 자, 위에서 해놨죠? 예, 여기 7 나누기 3이 있네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든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걸 알아볼 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7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이가? 3분의 요걸 활용하게 된다면 3 더하기 1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자, 3분의 3 1이 되고요. 3분의 3 1이 되고요. 1 더하기 1 3분의 1 하니까 2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분수를 만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별개의 얘기이긴 한데요. 자, 여기서 자, 지금 아직 초등학생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깊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3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1 있죠? 자, 이것을 자, 고등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거 이게 정말일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자, 이걸 이렇게 약분하는 친구들이 1 해서 1분의 3입니다. 답은 3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자, 이렇게 분리를 꼭 시켜서 자, 이 원리를 꼭 알아야지 이렇게 분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아이들이 절차만 암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절차를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감으로 자꾸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계산은 안 틀리지만 자, 이런 계산 자주 안 나오거든요, 사실.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는 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약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3 이렇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때 자꾸 이렇게 풀면은 가슴이 탁탁 막힙니다, 진짜.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 이거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말로써 고쳐진다고 이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 안 하냐? 실수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절차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컨셉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자, 수학은 추상화를 해야 돼요.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그 추상화를 하는 것은 스스로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추상화 작업은 아이가 해야 돼요. 예,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고 노트에 써주고 보여주는 수업으로는 아이가 절대 이 추상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그려보고 실패하더라도 또 해보고 자꾸 출력을 해내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상화가 돼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사고력과 개념이 더 탄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지 않고 고등학교 가면은 개념은 안다고 하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념 모르거든요, 아이들. 스스로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활자를 외웠다라는 얘기지 아이가 그걸 머릿속에 추상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상화가 안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 컨셉은 됐고요. 자, 차근차근히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자, 영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차근차근히 한번 최상위 1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